아침 7시 40분 지하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밀려 들어왔다. 이어폰을 꽂은 채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한 채 모두 어딘가로 급히 향하는 표정이었다. 그 틈에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천천히 발을 옮겼다. 낡은 코트 주머니에는 손을 깊숙이 넣고 작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누가 보면 출근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목적지가 없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했다. 노인은 손잡이를 잡은 채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옆자리에서 학생들이 웃으며 떠들고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통화를 한다. 오늘 보고서 빨리 넘겨야 돼요. 그 소리들이 노인의 귀에 스며든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른다. 집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밥을 먹을 때도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뿐이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많이 먹어라 한마디 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가며 흔들린다. 노인은 살짝 비틀렸다가 옆 사람의 어깨에 닿는다. 죄송합니다. 작게 말한다. 상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흔든다. 그 짧은 스침에도 노인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린다. 누군가와 닿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한다. 그는 오늘도 종점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집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다. 지하철 안의 소음이 그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열차는 종점에 도착했다. 이번 역은 종착역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린다. 노인도 천천히 따라 내린다. 하지만 그는 출구로 향하지 않는다. 플랫폼 끝 벤치에 잠시 앉아 다시 반대편 열차를 기다린다.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신다.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곧 열차가 들어오고 그는 또다시 같은 칸에 올라탄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이다. 지나가는 불빛이 유리창에 비친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린다. 오늘은 몇 번이나 왕복할까? 누가 묻는다면 산책이라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두렵다.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는 소리도 크게 울린다. 나 왔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은 언제나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일부러 더 크게 말해본다. 그럴 때마다 집은 더 크게 조용해진다. 지하철 안에서는 다르다. 어떤 아이가 울고 누군가는 자리를 두고 실랑이를 하고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이 들린다. 그 소음들이 그에게는 숨쉴 구멍이다. 열차가 흔들리자 옆에 서 있던 직장인의 팔이 스친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감각이 오늘 하루를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든다. 열차는 다시 출발한다. 노인은 종점까지, 그리고 다시 종점까지. 오늘도 몇 번이고 왕복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며칠째 같은 시간, 같은 칸. 노인을 눈에 익혀둔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어르신 매일 타세요? 노인은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고개를 돌린다. 낯선 질문에 놀란 듯 눈이 흔들린다. 그래, 매일 타지. 어디까지 가세요? 학생의 물음에 노인은 잠시 웃는다. 갈 데는 없고. 열차가 덜컹이며 흔들린다. 학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잇는다. 산책하시는 거예요? 노인의 웃음이 금세 사라진다.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 그는 낮게 중얼거리듯 덧붙인다. 조용해서 북적이는 곳이 차라리 낫더라고. 학생은 말문이 막힌다. 노인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이 어둠 속에서 겹쳐 보인다. 아침에 눈 뜨면 말할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많아. 잠시 침묵. 그러다 보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지 그냥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하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며
노인의 어깨를 스친다. 그는 그 스침을 굳이 피하지 않는다. 여긴 사람이 많잖아. 누가 옆에 서 있고, 누가 떠들고, 누가 화내고, 그게 좋아. 학생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가족은요? 노인의 입꼬리가 잠시 굳는다. 있지. 근데 나 살기 바쁘지. 전화는 명절이나 생일 때쯤. 그는 짧게 숨을 내쉰다. 집은 그냥 기다리는 데야. 올 사람도 없는데. 괜히 TV 켜놓고 그냥 기다리는데. 열차가 다시 출발한다.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여긴 사람이 사는 것 같아.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잡이를 더 세게 잡는다. 지하철 안의 소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린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노인은 잠시 혼자가 아니게 된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40분. 늘 그 시간, 같은 칸. 학생은 무의식처럼 주위를 둘러본다. 회색 모자, 낡은 코트, 작은 가방.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나? 열차가 출발한다. 문이 닫히고 사람들 사이가 빽빽해진다. 학생은 손잡이를 잡은 채 괜히 문 쪽을 한 번 더 본다. 종점에 도착한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내린다. 플랫폼 끝 벤치를 바라본다. 늘 그가 앉아있던 자리 비어있다. 벤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물병도 작은 가방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진다. 설마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랜다. 몸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냥 오늘은 집에 계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하철은 여전히 시끄럽다. 아이 울음소리, 통화소리, 안내 방송. 학생은 출근길 사람들 틈에서 괜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핀다. 예전엔 그가 왜 매일 타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르내리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졸고 있다. 아무도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모른다. 학생만이 안다. 누군가에게 지하철은 그저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공간이었다는 걸. 그는 종점에 도착한 뒤에도 잠시 내리지 못한다. 빈자리 하나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열차는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 조용했다. 그가 보이지 않은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학생은 이제 습관처럼 문 쪽을 먼저 바라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점점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열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잠시만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다. 회색 모자 하나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학생의 눈이 커졌다. 낡은 코트, 작은 가방. 노인은 숨을 고르며 손잡이를 잡았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분명 그 얼굴이었다.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반가운 듯 웃는다. 학생,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며칠 동안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했는지는 학생만 알고 있었다. 열차가 흔들리며 출발한다. 노인의 어깨가 살짝 학생의 팔에 닿는다. 그래도 여긴 와야지. 그가 작게 덧붙인다. 집에만 있으니까 더 아프더라고.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어르신 종점 가시면 잠깐 내려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노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뜬다. 커피. 네, 제가 한잔 살게요. 잠시 정적이 흐른다. 노인의 입가가 천천히 풀린다. 학생이 사주면 맛있겠네. 열차 안은 여전히 시끄럽다. 통화 소리, 웃음소리, 안내방송. 그런데 그 소음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린다. 노인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한다. 오늘은 덜 조용하구먼. 종점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흐른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문 앞으로 선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사람들 틈을 지나 플랫폼으로 발을 내딛는다.
오늘 아침 누군가의 외로움은 조금 덜어졌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다.